며칠 전 3일절이었습니다. 예, 3일절이었죠. 아 진짜 행안부가 105주년 3일절을 맞이해서 홍보 포스터 만들었죠. 예. 야, 이번에도 우리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행안부 정말 대단합니다. 하얼빈 임시정부 훈민정음 이미지, 이 서문 이미지를 만들어서 게재를 했는데 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이제 화면에서 나오네요. 저기 저렇게 돼 있는데요. 저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얼빈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4월에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폭제가 돼서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 저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딴 데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죽인데.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아니 팩트 체크는 일도 안 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가 진짜. 공식적으로 3.1절을 맞이해서 이걸 올린 건데 이 내용이 틀려. 사실관계가 아니 이게 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조국 대표가 뭐라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다. 정신당한 건 아닌가라고 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행안부 장관 했던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제정신이냐며 전직 장관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상민 장관이요. 이상민.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체. 아니 어떻게 3.1절을 기념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는 메시지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냐. 이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행안부에 일하는 사람들, 뭐 일하는 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만든 분, 또 뭐 장관은 대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역사적 사실마저도 제대로 적시를 못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행안부가 이 나라에 필요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예의 바르고. 뭐 이게 뭐가 국민의힘이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 윤석열 정부나 뭐가 다 어떻게 진짜. 그런 말이 나오죠? 아니, 예의가 발라서 우리나라를 그따위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칭송을 하고 아예 가서 그냥 아유, 영웅으로 그걸 하지 왜 그래요? 그분이 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뭐요? 후쿠시마 오염수 그 국민의힘 TF 단장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아 뭐가 이렇게 다르지 않고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예?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또 좋은 예로 그것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에 있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주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장학금을 쓸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준 채 나갔고 알아서 꺼내가라는 거겠죠. 청년들은 금고를 갖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다. 그러니까 훔쳐서 가져가서 그 돈으로 공부하고 왔다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어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킨 것이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미래의 조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면서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예의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이렇게 잘 키웠던 선례입니다라고 성일종이 얘기한 거예요. 3월 3일 날. 그러니까. 3월 3일 날. 네. 야, 미친 거 아니냐. 응? 근데 이게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이게 제대로 역사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친일 정권입니까? 투데스테이 정권이? 우리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속국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냥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아, 나는 진짜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왜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축사할 때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랬었죠. 3.1절 기념식 배경 긁기. 이거 네.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 뒷배경에. 뒷배경에 지금 화면에 곧 나올 텐데 저거예요. 105주년 3.1절 기념식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인데 왼쪽에 세 글자 위아래로 딱 세로로 읽어보세요. 저희가 노란 색깔로 사실 표시를 예. 해놨는데 예, 맞아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위대. 무한히 짓입니까 지금 저게? 진짜 예? 이거를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해서 마인치 신문이 일일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응? 에휴,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진짜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죠 방금. 우리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엿을 좋아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있는 소위 이제 신민상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일본을 마치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이루어졌다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기저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자기들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쓰더라도 세로로 읽으면 그런 글씨가 된다고 하면 이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딱 당연히? 보여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크게 저 뒤에다가 저렇게 크게 글자를 쓰면서 이거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러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희자라는 분이요. 네. 교수님께 이걸 물어보네요. 뭘요? 친일이 어때서 그래요? 내가 뭐 과거 친일이 어떠냐고? 네, 과거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당신들은 종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종북? 종북 같은 소리 하시네. 아 이것 보세요. 친일이 괜찮다고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러면 만약 지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해. 배상도 안 해. 거기서 인정도 안 해. 그래도 넘어갑니까? 지나간 일이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폭행을 당하든 뭐 살인을 당하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해요. 지금도 당당하대요. 괜찮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종북이라고요? 뭔 종북이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종북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대체? 아니 연관성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라고 뭘 얘기를 하려면. 화가 나네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댓글을 올리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댓글을 올리세요. 아, 어그로를 끌려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 대통령 기념사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서는요, 주제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또 자유가 나옵니다. 또 자유가. 3.1절에서 지금 자유. 아니 자유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그럼 언론의 자유 보장해 주시나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방심이나 선방이나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언론을 심의하고 있는 심의기관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나요 지금? 아니 언론들이 보도하고 비판적 보도를 했을 때 거기서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하고 아니 졸업식에 참여한 졸업생이 자기 의견 얘기하는데 입을 막고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데 입을 막고 이게 자유예요? 뭔 자유가 있는데요 지금? 자유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본인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는 것은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고 자유를 끊임없이 연설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호통치고 경호실에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얘기하면서 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은 작년에는 일본을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자성을 요구하는 그런 연설을 해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선방위 제재가 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지나치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판소리님께서 우리 형님 화내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는데 아 이분은 우리 방송을 안 보시던 분이군요. 이분은 최지민 교수님 나오면 무조건 화를 한 10번 내고 나갑니다. 내요. 저는 화를 안 냅니다. 아까 저는 진짜 화가 난 거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 그거는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말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끌려가 가지고 막 그렇게 성노예로 피해를 당하고 끌려가서 강제 노동 당하고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넘어가라고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네. 요즘 계속해서 선방위 제재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일기예보,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할 때 날씨 보도에서 기상캐스터가 예. 미세먼지 농도가 1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이 적힌 그래프를 사용했대요. 아유, 바보 아니야. 빨간 색깔 칠하지.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여자분이 치마가 네. 자주 색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대비되는 색깔로 파란색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MBC에서 공식 반응은 뭐냐면 그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현할 때 보통을 파란색으로 표시한대요. 아, 미세먼지는 예, 그냥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그 파란색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건 방송사에서 근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파란색 숫자 1 했다고 지금 문제라는 거군요. 아니 저는 이거를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걸 지적을 하니까 아 이게 일이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날 뉴스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아 지금 오늘 날씨가 맑아서 멀리 보였구나 이렇게 넘어갔지 이걸 선거와 연관하는 신박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왜 이게 무슨 선거와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그리고요 날씨를 하신 분들이 정말 홍보하려고 했으면 대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1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일어난 현상이고 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색깔이요. 보통일 때 파란색, 안 좋을 때 빨간색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말한 걸 듣고 보니까 네. 아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긴 그걸 하네. 지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잘 됐네. 아니 근데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질문에 그 매일 저거는 이제 그때 한 번 한 거잖아요. 매일 뉴스 외전이라는 프로 있어요. 아시죠? MBC에 저도 MBC 출연하다 하는 거? 잘렸는데 어쨌든 뉴스 외전에 2시에요. 이 자가 대문짝만하게 프로그램 나가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 빨간색은 아닌데 약간 분홍색 비슷해요. 저 보라색이네. 오, 그러네. 저 오른쪽에 색이, 예. 저 색깔은 완전히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되는 거지. 근데 저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저 이자가 나오는 건 매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 저 세팅으로 나가. 저건 뭐라고 안 그래요? 저건 뭐라고 안 그래?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날씨 저거는요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뭐 그 전에 예전에 했겠지. 근데 이 최근에 들어서는 한 번 한 거고 저 이자라고 하는 건요 매일 2시에 방송을 해요. 저게 뉴스 외전이라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TBS에서 김어준 씨가 한참 일합시다. 활동할 때 일 구독하시죠 뭐 이런 거 캠페인 했다고 혼나고. 그때 코로나 총선 때 의료진들이 파란 장갑 끼고 보통 파란 장갑이잖아요. 그렇죠. 일할 때 일반적으로. 의사들 파란 장갑 끼었다고 그 장갑 버리라 그러고. 아 진짜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웃겼다.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MBC가 29일에 직접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라고 방심위에 제소를 했고요. 신속 심의를 또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미세먼지. 한번 화면 볼까요? 여성분이 앵커가 검정색 옷을 입고 8일 만에 맑은 하늘이고 미세먼지는 서울의 일이다.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 바뀐 거. 일자를 크게 쓰지를 못해. 네, 아주 조그맣게. 저 보세요. 지금 미세먼지가 보입니까? 미세먼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저기 뭘 말하고 싶은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유치하고 저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보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이, 진짜. 저게 바로 언론 탄압 이 표현의 자유 탄압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니 저러면요 이제는요 모든 언론사들이 일자 쓸 때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색깔도 이제 파란색을 못 입어 이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3번도 못 써요 이제. 3번 기호 달 정당 있잖아요. 네. 그럼 정의당, 숫자로 못 써. 정의당. 그럼 숫자는 못 써. 그러니까 못 쓴다니까? 2번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2번 쓰면 안 3, 되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좀 세게 항의하는 데 거는 못 쓰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번은 막 반대 거는 못 쓰겠네. 쓰고 2번은 2번을 막 쓰고 아주 있는 그냥 뒤에다 2를 다 적어라 그냥. 그럴 때.
우리 뉴스토마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냥 아무 적지 마세요. 됐어요. 근데 이게 방송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러면요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온갖 제약을 만들어 놓고 언론에 자유 주겠다고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고 이러면요 방송사들이 창의적으로 프로그램 못 만들어요. 프로그램 만들다가 뭘 CG 넣다가 보다가도 이것도 이거 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색깔도 제한적으로 써야 되잖아. 정당이 쓰는 색깔 아무것도 못 써 이제. 색깔 쓸 게 없대요. 그러니까 검은색, 하얀색 두 개만 써야 되겠네 그냥? 아, 내가 검은색 입었잖아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TBS 유튜브 그 100만 구독 캠페인 일합시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그때 이거 했다고 우리 그때 사실 TBS에서 되게 기뻐했어요. 워낙 이 라디오나 이런 쪽이 존재감이 없다가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네. 행복했었거든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일합시다 했는데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거 썼다고 혼났고요. 선방위가 그동안에 MBC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제 그 탄압하고 징계, 관계자 징계까지 내리면서 엄청나게 이제 혼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네. CBS가 느닷없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어요. 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BS는 박지용 씨가 저녁마다 한판 승부를 하면서 네. 진중권 씨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맨날 막 네, 하고 그 있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비판을 자기 막 그 틀린 팩트를 가지고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그 국민의힘 편향적으로만 말하잖아요. 네. 맨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용의 한판 승부에 나오는 진중권이가 더 열심히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려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근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웃기는 게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지난달 29일 날 진중권 씨는 아시잖아요. 네, 진공권 씨, 알죠. 진중권 씨가 거기 맨날 그 고정으로 나오세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가 원래는 이게 김성회였는데 김성회가 워낙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출마해서 자기 출마 때문에 네, 안 못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원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출연해. 근데 이게 웃기네.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출연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섭외하지 않았대. 아니 그럼 진중권, 어떻게, 장윤미가 아니 근데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럼 진중권 씨가 진보 패널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중권 씨의 스탠스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 스탠스인데 그렇죠. 그분은 이상하게 정의당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아 소속이 네, 정의당 가지 말고 아 복당했나요? 그분이? 네, 복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당하냐. 복당도 나중에 했어요.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변희진한테 물어봐 주세요. 진중권 씨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일단 물어볼 건데 네. 왜 복당을 정의당을 하냐 했는데 자기는 그냥 죽어도 정의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의당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서 이번에 관계자 징계 받은 거지. 그래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진중권 씨를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보수 편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 정부의 옹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온 게 어떻게 균형을 안 잡은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또 국민의힘 출신의 장성철 소장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지금 이제 딴 데 가 계시죠? 새로운 미래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네. 어쨌든 이분이 그 두 사람이 새로운 나온 미래 것도 맞아요. 네, 이 두 사람이 나온 것도 균형 잡히지 않았대. 그럼 장성철 소장이 물론 뭐 약간 정부의 비판의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 박원석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 계신 분은 민주당이 호의적입니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분도. 엄청 욕해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박원석 씨랑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주당 편향이고 균형이 안 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두 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균형이 안 잡힌 거죠, 대체? 민주당 그럼 국민의힘 패널들만 나와야 됩니까? 아니 뭐 제3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입장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웃긴다고 봐요, 저는. 이게 왜 징계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CBS 노조 반발했습니다. 군사 정권 수준의 방송이냐? 그러면 도대체 니네가 원하는 패널은 누구냐? 데리고 와라. 국가 자격 시험이라도 보겠다. 보수 패널이란 이런 것이다. 니네가 문제 내라. 거기에 맞는 사람만 우리가 데려다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KBS에서 어제 그 얘기한 거 아십니까? 어떤 거요? 주진우 씨에게 당신은 앞으로 KBS 출연 금지입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왜 그랬냐? KBS에서 주진우 씨가 그 라디오 진행할 때 네.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네. 그냥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거기서 진행자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앞으로 연구 출연 금지 아니에요? 출연 금지한다는 어쨌든 통보를 했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누구에 대해서 당신은 연구 출연 금지다. 아니, 뭐,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박민 사장이 계속, 뭐, 그리고 이 정권이 계속 되는 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정부 끝나고도 그럴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왜 봐요. 그런지. 근데 좀 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도 아니고 주진우 씨는 그냥 그때 그걸 설명을 인용해서 한 얘기한 걸 거죠, 뿐이에요. 설명을. 네. 그게 무슨 뭐 본인이 막 입장을 내고 본인의 주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는 출연 금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더 이상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를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했고 전달해 줬을 뿐인데 그게 정권의 약간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이도 출연을 금지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송사는 대체 정부 옹호 방송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주진우 돼 씨가 한 게 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출연 금지된 거는 예. 2023년 2월 2일에 방송된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14조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서 방심위의 제재 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래서 주의 조치와 출연자 제재 조치 때문에 엄중 경고와 함께 KBS 출연 금지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날 방송된 내용은 천국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 지난해 민간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 있을 때? 그 얘기를 다뤘다고 출연 금지를 시킨 것으로 KBS가 지난해 민간인의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에게 출연 금지 결정을 통보했다. 2023년 2월 2일 방송된 이 방송 심의에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출연 금지가 결정되었음을 서면 통보했는데 네. 방송법 100조에 따르면 출연자로 인해서 심의 제재 조치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이루어지게 되면 출연자에게 출연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출연이 금지됐는지 천공에게 뭐가 잘못되어서 출연이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주진우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주진우 씨는 KBS의 본인 출연 금지 결정에 대해서 웃기다가도 슬프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주진우 씨는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매우 친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안 막아주나 보네요. 안타깝네. 친해봤자 소용이 없군요. 아니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은 너무 공정해서 절대 이런 걸 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 김유진 위원이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했던 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죠. 아, 이거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예.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이거 회의에 참석하려 그랬더니 못하게 했어요. 아니 법원에서 와, 판결을 이거 말이 됩니까? 류희림? 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류희림이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분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미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럼 대기 발령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 사람을 임명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이 그리고 좀 일찍 나오잖아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다릴 때 해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통령이 재가를 해가지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간해서 임명한 사람이 김유진 씨 같은 경우에 김유진 의원은 근데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자리가 이미 채워져 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럼 대통령 쪽에 임명이 4명이나 되는 네 명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6대 3이에요. 방심위 같은 경우 구조가 6대 3 구조인데 그렇죠. 야당 계열이 3명, 그다음에 여당 계열이 6명.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김유진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의 정원수가 한 명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지금. 세상에 말이 돼요, 이게? 그럼 법원의 판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사법부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막? 무시하는 거지. 행정부 맘이야? 우리나라 다- 삼권 분립 아니에요? 다 맘이지. 행정부 독재인가? 그렇죠. 참, 이래서 예. 어디가 센지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고요.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행정부가 왕인가? 그다음에 현재 방심위 구성 인원을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구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해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재를 하고 임명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해요, 일단. 물론 이제 추천 기관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좀 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분도 임명을 받아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거예요. 9명인데 10명이 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10명이 됐는데 네. 더 웃긴 건 2명이 결혼이에요, 지금. 어...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했어요. 임명을 안 해.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게 보세요.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은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김유진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해임을 시켜버리고 그 자리는 금방 또 임명을 했어. 네. 얼마나 이게 편파적이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김유진 의원의 후임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같이 2명도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도 같이 임명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9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명이 임명이 안 되고 대기만 하고 있어. 추천만 받고. 네. 예전에 최민희 전 의원하고 최민희. 똑같은 상황이 네. 된 거예요. 그리고 김유진 의원의 자리에는 빨리 또 임명을 시킨 거야. 그 자리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만나고 7명에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6대1 구조로. 그렇죠. 그러면 또 100번 양보해서 2명이 임명이 안 됐으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8명이에요. 그럼 아직도 1명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네, 네. 그럼 회의에 들어오게 해야지. 왜 못 그렇죠. 들어오게 한 거예요, 대체? 자기 맘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명이 다 차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7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유진 의원이 다시 들어간다 해도 8명밖에 안 돼요. 2명 임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1명이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럼 충분히 회의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방송소위, 통신소위가 있는데 소위는 3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분이 아마 방송소위에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유진 의원이 거기에 이미 3명이 차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자, 그러고요. 박민 KBS 사장 들어온 다음에 KBS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MC 김신영 씨 금액을 엄청 다운시켜가지고 3배 정도 낮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배 정도 낮게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원래 900만 원인가 뭐가 송혜 씨가 받던 건데 300만 원인가 뭐 받으면서 내가 뼈를 묻겠다 했는데 돌연 하차 통보하고 남희석 씨를 끼워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모르죠. 왜 그러는지. 남희석 씨랑 관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변희재 씨한테 물어보세요. 위험한 질문은. 아, 변희재 씨가 또 친해요? 남희석 씨랑? 아,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네. 어쨌든 근데 중요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던데 뭐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뭐 김신영 씨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뭐 KBS 측에서도 KBS 측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해명이에요. KBS 측의 해명은 시청률이 좀 떨어졌대요. 근데 김신영 씨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약간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하시다가 당연히 김신영 씨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신영 씨가 진행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된대요, 시청층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송혜 선생님이 하실 때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세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보통 하차를 시키려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 달이든 2달 전에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뭐 좀 하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준비를 하든지. 왜냐면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가 원래 하던 고정으로 하던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를 거의 안 하신대요. 왜냐면 이게 뭐 지방도 가고 이러니까 시간을 많이 그렇죠,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려고 원래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진행자 프로그램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하차를 했대요. 안 하고.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으면 이분은 그럼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냐고. 모른다고요. 황당하다고요. 황당합니다. 네, 어쨌든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잘 나가던 프로그램 1등 프로그램 막 폐지되고 통보도 갑작스럽게 가고 예. 너 그만둬 그리고 내일 막 폐지되고 예.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 그냥 해버리고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봉 교수 나한테 고맙습니다. 얘기할 기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